안녕하세요.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설날이죠. 새해라고 그렇고 설날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다시 또 이제 전쟁터에 저희가 이제 또 출격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아무튼 올 한 해 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또 올 한 해도 성공 투자하면서 돈 많이 버시는 그런 주식 시장의 개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공부 항상 하시고요. 오늘은 무슨 종목을 확인을 해볼까 하다가 주말 내내 이 쿠팡에서 그 미국 시장 상장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자산가치 5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IPO가 뭐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얼마에 상장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많이 출현되고 있다라는 거고, 대부분 나스닥 시장으로 상장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술주 위주로. 근데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그냥 뉴욕 증시로 먼저 상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다우죠. 다우존스로 나중에 편입이 되든 아니면 나스닥으로 다시 또 한번 뭐 변경 상장을 하든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안전성을 추구하겠다라는 개념 같아요. 뭐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이 외국에 상장을 해서 뭐 6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당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위주로 또 반영이 되는 부분인 거고, 쿠팡 역시도 매출이 감소를 하다가 이제 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또 이제 매출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또 회복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이 기회다, 뭐 어떻게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뭐 기준으로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종합지수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종합지수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마지막 날 코스피는 0.52%, 그다음에 코스닥은 0.67%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흔들림이 좀 많이 있었죠. 수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럼 옵션 만기일 전에 지수가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오른 것도 아닌 보합권의 위치를 유지하다가 수요일날 오전에 좀 장을 밀고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흐름이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3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안착하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964포인트를 안착하는, 기존에 이 962포인트, 4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졌던 자리예요. 단기적으로 이 자리는 넘어서 지지를 해야만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시간별 투자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뭐 양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자체는 그렇게 매도의 관점이 크진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 같은 부분에 대한 그림을 보면 일단 주가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스권에서 버티는 그림은 분명히 나오곤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윗꼬리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닥은 지켜주는데 윗꼬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바닥을 계속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고점을 계속 두드리는데 이 저점이 높아진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윗꼬리는 밑에는 계속 지지해주는데 윗꼬리가 짧아진다라는 건 이 심리적으로 기대감이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 차례 밀었고 그 자리를 다시 또 땡겨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옵션 만기일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여전히 이 하방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되, 즉 그러니까 3050포인트 많이 밀리면 3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 라는 이 개념은 들고 가시되, 하락하던 하방의 압력을 어느 정도 돌려놓은 그림이긴 해요. 하지만 연휴 동안 좀 쉬었고, 그리고 이 연휴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종가 자체를 전날에 이 시가 위로 안 올려놓고 끝났어요. 즉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을 다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결정을 하겠다. 어디? 위냐? 아니면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애초에 이 위로 올려 태워놓고 끝났으면 다음날 바로 한 차례 이 위에 있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은 그림인 건데, 애매하게 끝났다. 하지만 그 애매함이 하락보다는 아직은 상승에 무게를 좀 둘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몸통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쵸?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몸통을 낮아지는 걸 아직 메꾸진 않았어요. 저번 주죠. 이번 주 요 위에서, 그러니까 개파락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메꾸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되나 너무 많이 쉬었고 다음 주 일단 관망부터 할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라고 하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뭐 한다?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대신 그렇지 않는다면 지켜줄 부분이 많고, 그런 저점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여기 양봉의 몸통 자리죠. 3080포인트에선 지지가 분명히 나올 거다. 왜? 한 차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했고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겁을 주거나 확인하는 구간이라면 3080포인트에서는 지지가 나올 거고, 다시 한번 이제 위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확인을 못하면 뭐 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제 꺾여요. 다음 주도 요런 단봉의 모양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러면 위로 올라갈 자리가 그만큼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던 길 가게끔 해야지, 얘가 꺾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다시 꺾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급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다음 주는 한 차례 어떻게 보면 1월 중순부터 2월 달까지 꾸준하게 횡보하거나 재미없는 시장이 좀 나왔으니까 이제는 한번 다시 올리면서 이 고점 상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 역시도 이 단기적인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던 이 자리를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온 거죠. 그죠?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이 자리를 한번 이탈했다가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끝난 거죠. 1차적인 이 하방 강직은 뚫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음봉이 강하게 밀렸던 자리가 여기죠. 964포인트. 그러면 얘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려면 가장 좋은 모습은 실제적으로 여기 수요일, 화요일 날 시가를 넘어서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요날이죠. 요날 음봉의 시가가 964포인트예요. 딱 여기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애매하게끔. 방향을 위냐 아래냐 잡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럼 여기서 갭이라도 조금 뜨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한 번은 위로 치고 올린다. 즉 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설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몸통으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윗꼬리만 달고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한 번 더 눌렀다가 확인하고 올라갈 확률도 분명히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혹여나 모를 밑으로 하방으로는 요 자리를 한번 이탈하고 윗꼬리를 달았어요. 조금 더 밀었다라는 관점이죠. 원래 954포인트 정도 생각을 했는데 951포인트까지 밀었다가 올라왔다. 뭐 분봉상에 약간 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어찌 되면 그러면 얘가 많이 밀려도 945포인트는 이탈하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시 한번 밀렸을 때는 굳이 이 윗꼬리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954포인트에서는 혹여나 밀린다면 지지할 확률이 분명히 나타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주봉도 똑같은 그림이었죠. 위에 몸통이 낮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윗자리를 아직 못 넘겼고요. 그럼 이렇게 흐름을 잡아간다라는 거고, 일단 이 양봉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고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한 번은 위로 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한 번 더 이 저점 테스트를 할 확률이 높다. 그런 저점 테스트도 이 몸통의 기준으로 954포인트네요. 955포인트 부근은 이탈을 안 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웬만하면 960포인트에서는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960포인트 그런 부분만 지켜준다면 이번 달 아직 그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번 달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번 달 이 970포인트 위로만 몸통을 만들어 놓고 끝나면 다음 달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코스피 역시도 3120포인트나 3130포인트 위로만 몸통을 올려다 놓고 끝나면 다음 달 또 한번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쿠팡 관련주로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제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동방, 그리고 KHT, 그리고 KCTC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이렇게 세 종목이고, 이 중에 대장은 현재 동방이 움직이고 있고요. 전날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어요. 안 그래도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동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요날 물어보시는데, 요렇게 모양을 잡는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실제적으로 기존의 고점 부근까지 갖다 놓으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여기 윗꼬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윗꼬리가 하나도 없으면 뭐 아니면 도예요. 무슨 말이냐,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시간에서 올린 만큼 어느 정도 이 매도세가 나와요. 왜? 매물 소화가 전혀 안 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 요 자리를 1차적으로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게 1차 매수 관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리면 2차 매수 관점으로만 대응하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한 번은 더 못해도 이 자리를 확인할 거고, 이 자리 넘어서면 무조건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상한가를 갔어요. 얘만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KTH, 그 다음에 KCTC는 이제 연휴가 연휴가 남아있다라는 관점과 상한가를 바로 못 가니까 거기에 대한 매물이 좀 흘러내리면서 오후장에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어찌됐든 동방의 월봉을 보면요, 위에서 크게 내려오던 추세는 일단 뚫고 올라섰어요. 그죠? 뚫고 올라섰고,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항은 한번 뚫었다는 거고, 그럼 그 위로 올라오면서 큰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하나, 여기까지 갖다 놨죠. 그럼 이건 일단 갭으로 뚫겠죠? 그리고 요 자리와 요런 자리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인 건데,
이 쿠팡 관련해서 대부분의 이 쿠팡이 나스닥으로 상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먼저 이 동방이란 종목이 상승을 했고, 이제 쿠팡이 상장을 한다, 미국 시장에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재료 소멸의 관점일 수도 있어요. 왜? 미리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니까. 바닥 대비해서 300% 정도가 오른 거죠, 지금. 단기간에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나스닥에서 이게 뉴욕 증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와 나스닥이 나눠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다우,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 나스닥이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인 거고, 다우는 대형주 위주라고 알고 있고, 뭐 S&P 500은 이 중에 500개, 뭐 200은 뭐 운송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잡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다우는 코스피고, 나스닥은 코스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코스닥이 종목별로 나눠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와 나스닥이 나눠지고, 이 뉴욕 증시와 나스닥 사이에 S&P 500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 안에 나스닥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S&P 500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종목은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에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종목별로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거 보더라도 시총 높은 애들 위주로 지수가 반영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코스닥을 올리려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뭐 또 뭐 있죠? 아무튼 제약바이오 시총 높은 애들, 걔네들만 올려도 지수는 올라가요. 밑에 있는 잡주들은 놔두더라도. 하지만 다우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 주가, 말 그대로 시총의 개념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주가니까, 우리가 한 주 살 때 얘 가격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그거를 평균값을 잡아서 다우는 움직여요. 그에 반해서 S&P 500과 나스닥은 시총 위주인 거고. 그래서 쿠팡이라는 이 회사가 사실상 기술적인 부분은 없거든요. 뭘 연구개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뭐 이 쿠팡에서 또 다른 뭐 엔터든 뭐든 여러 개 사업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는 건 우리가 아는 그냥 물류예요. 배송, 물류. 이제 거기서 이제 슬슬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뭐 쿠팡 이츠 해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배달하겠다, 뭐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뭐 엔터 쪽에도 지분을 확대하겠다, 뭐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대형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는 있는데, 사실 뭐 연구개발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쿠팡이 당장 나스닥에 상장을 예를 들어 한다면, 상장하기 전에 대한 이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많지만, 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고 나서는 크게 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꾸준하게 올릴 만한 뭔가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뉴욕 증시로 상장을 먼저 해서, 그러면 거기서 다우든 나중에 나스닥으로 재상장을 하든, 다우 혹은 S&P 500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차후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짱짱한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기타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를 하지 누가 미쳤다고 쿠팡에 투자를 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게끔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등치를 키우고, 그럴 만한 이슈를 만들어 놓고 또 한 번 나스닥이든 뭐
다우존스 편입이든 S&P 500 편입이든 그런 기대감을 만들면서 꾸준한 상승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냥.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인 그런 재료 소멸이냐 또 다른 시작이냐의 관점인 거고, 뭐 이미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봐도 돼요. 왜?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털 수 있는 기회에 물리신 사람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한 차례 상장이 되기, 말 그대로 이제 상장 제출서를 냈다라는 거고, 크게 무리가 없다면 3월달에 상장이 된다라는 기준이면 아직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런 기준을 이용해서 신고가 정도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장기간에 대한 거래량이 기존의 고점에 비해서 확연히 많이 터졌다라는 건 이 자리를 한 번은 뚫어줘야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거래 없이 올렸던 요런 자리를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거래를 만든다라는 건 한번 올려다 놓고 누를 때 받쳐줄 수 있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든다라는 거고,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죠. 큰 산 만들어 놓고 작은 산 하나 만들어서 주가 털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빵 하고 올렸다가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제 봉을 만들었고 뭐 요런 자리까지는 바로 밀리진 않겠지만, 얘는 이제 뭐 상한가를 간 자리니까 분봉의 기준으로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7,2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본다라는 거고,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6,500원이죠. 웬만하면 요렇게 6,930원 부근에서는 많이 밀리더라도 지지할 확률이 분명히 높고, 요런 자리만 지지해준다면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할 부분이 생길 거다라고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여기 8,100원에서 8,300원 부근만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 여기서 한번 출렁일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올 것 같다. 거기서 출렁이는 부분에서 다시 한 차례 내려앉을 때 또 7,000원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만원대는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왜? 만원이라는 그림을 여기서 한번 찍었어요. 얼마? 1050원. 굳이 만원을 살짝 넘겨서 50원을 더 찍었다라는 건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왔으니까 다시 한 차례 여기가 생각날 거예요. 말 그대로 못 살던 애가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것도 살치살을 먹었어. 이게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고기 중에 살치살을 맛을 봤어요. 혀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소고기가 너무 생각이 나. 그립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이거는 내 최애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한번 먹으러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줬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아예 안 먹어봤으면 모르지만 만원이란 벽을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은 만원 위를 올라타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9,990원 찍고 죽어도 되는 거예요. 왜? 만원이면 라운드 피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물이 많을 거라는 판단은 분명히 누군가는 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만원을 살짝 올렸다가 그러면 여기서 털어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럴 거면 1,100원이든 1,200원까지 올려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 만원을 지지하는 그림인 척을 해줘야 거기서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제 지지한다. 이제 만 단위에서 오나? 하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애매하게 뚝 치고 빠졌다라는 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자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기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KTC 기존의 흐름은 진짜 잡주 중에 상잡주였거든요. 수급도 없고 거래도 없어서 코로나 이후에 남들 다 치고 올라와서 한번 쏘고 위에서 노는 그림일 때 얘는 이 위도 못 올라탔어요.
기존에 하락을 했던 이 저점까지도 올려 태우지 못했다고요. 그만큼 거래가 없었고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 이번에 쿠팡에 연관이 되면서 빛을 발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빛을 발하는 이런 자리를 그냥 이번에 여기서 끝내고 죽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먹자라는 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트상에는. 그죠? 예전에 흐름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뽑아냈던 흐름도 분명히 끼는 있는 종목이지만 그 끼가 끝나고 나면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종목이죠. 하방으로 하향을 했고, 일단은 기존 고점까지는 한번 확인을 했죠.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존 이 바닥 1차 바닥 떨어졌던 바닥권, 그리고 그 위에 올라오면서 지지했던 요 자리, 여기서 1차 확인했죠. 여기까지 굳이 안 내려간 거예요. 왜?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해야 되니까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올려다 놓고 누를 때 어디?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눌리면 이제는 못해도 4,200원 혹은 이 4,400원대에선 지지가 나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야 단계별로 밟고 밟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일단 이 자리는 뚫긴 했지만 뭐 했다? 밀렸다라는 거면, 즉 여기에 대한 매물은 현재 소화 중에 있는 거고, 이 소화된 물량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디? 4,4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4,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차례 뭐한다?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온다. 어찌됐든 시가를 갭을 띄워놓고 밀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물량을 털고 나가는 자리라면 여기서 기존의 매물을 만들어 놨던 이 자리를 이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털고 나간 부분이 있는 건데, 매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포가 다 턴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여기서 잡아 올려버리죠. 그리고 다시 누를 때 쌍바닥을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또 한 차례 이 윗자리를 올라탔단 말이에요. 올라탔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자리는 이 자리라는 거고,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팔았고 들어왔던 사람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은 일반 개미였다면 주가는 흘러내린다. 어디까지? 못해도 이 바닥까지는. 왜요?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한 번은 더 쏠 수 있는 관점인 거고, 거래량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터진 거래량이에요. 월봉상에도 이쁘죠. 위로 굳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물량을, 위에 대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얘도 크게 보면 월봉상에 단기적인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그림인 거고, 그런 박스권의 중간값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폭발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박스의 상단을 지금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박스의 상단만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면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때는 동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얘가 대장으로 치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짧은 기간이냐, 아니면 이 쿠팡에 관련된 이슈를 길게 끌고 갈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뭔가 그래도 모양을 현재 만드는 부분인 거고, 일봉상에도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들어갔고, 그만큼 이격이 아직 많이 벌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더 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주봉상에도 이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거고, 월봉상에도 정배열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단계별로 올라서긴 하지만 좀 유통 물량이 좀 가벼워요. 시총도 낮으니까 후후훅 한번 밀면 후후훅 밀리는 부분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의 흐름 자체는 뭔가를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는 있어요. 지금의 그림은.
뭔가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모양이 못해도 8,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확률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려면 지켜줄 자리는 분명히 지켜줘야 되겠죠. 4,000원대. 4,000원대 아까 그냥 4,400원 말씀드렸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만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로서는. 월봉도 나쁘지 않고요. 몸통에 대한 매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베껴 먹었고, 그 위에 있던 윗꼬리를 지금 몸통으로 감싸고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감싸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1차적인 이 고점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매물대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8,000원, 7, 8,000원대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단기적으로 일단 여기서 저항을 한 번 더 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월요일날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하냐 밑에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위에서 시작한다면 여기가 한 차의 1차 지지가 나올 거고, 한번 바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밑에 있다면 여기서 한번 흔들었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그 다음에 또 노릴 거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KTH. 시총은 KCTC보다 KCTC요? 어렵네. 더 높은 종목이긴 한데 얘도 좀 가볍긴 해요. 가볍긴 하고, 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온 거는 없어요. 꾸준하게 들어온 건 없고, 1차적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이 자리를 한번 메꿨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KTH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좀 연결이 됐었죠. 그 바른손 기생충 관련이었나요? 기생충 관련이었나? 아무튼 그때 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거든요. 얘가 그때 2등주였고 1등주는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얘는 그냥 주저앉았어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든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타나고 주가를 눌렀어요. 주가를 눌렀지만 이 첫봉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일단은 올렸던 갭자리를 메꿨다라는 거죠. 왜? 위로 올라갈 때 이 갭자리가 뭐가 된다? 부담이 되니까. 즉, 이 사이에서 기어 들어왔던 개인들의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매도에 대한 심리가 커지니까 올라갈 땐 무조건 갭을 메꾸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갭을 일단 메꿨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으면서 끝난 그림이에요. 윗꼬리는 달았지만요. 그래도 1차적인 이 고점은 한번 뚫었다라는 것과, 뚫었고 아쉬운 건 이 몸통을 감싸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좀 애매하게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얘는 8,6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9,400원대에서 이 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관점인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얘는 뭐 정배열이든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일봉상에만 정배열의 모양이고, 이미 이평이 어느 정도 벌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격을 벌려놓으면 주가가 눌려져야 되는 그림인 거고요. 왜냐? 주봉이랑 월봉이 아직 모양을 제대로 안 잡았어요. 아직 역배열이죠. 이제 정배열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를 크게 올리든 아니면 이 장기평선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만이 얘는 갈 길 가고 밑에서 기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기평선에 대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얘는 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가는 기준으로는 못 보는 그림이에요, 현재는. 그렇다면 일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이격이 슬금슬금 벌어질 수 있게끔 정배열이 됐고, 그렇다면 여기서 슈팅 정도는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누르면서 이 벌어진 이격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주봉과 월봉상의 이평이 만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즉, 그러면 이 장기평선 위에서만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평선 갈 길 가고 단기 이평선 먼저 올라와서 정배열처럼 만들어 놓고 이 나머지 장기 이평선도 꺾어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대신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찌됐든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한번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끌어올리려면 뭐 해야 돼? 캔들이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킨다라는 거. 시간을 걸려서 만들 거냐, 아니면 빠르게 쳐 올리고 누르면서 이평을 끌어당길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주봉상의 그림으로 보면요, 얘도 뭐 기존에 큰 고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박스권의 매물 소화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박스권이거든요. 크게 보면 얘도 KCTC랑 비슷하죠. 발음이 어렵네요. 센 발음이라. 이 중간값을 9,400원을 살짝 못 넘겼어요. 그럼 이 9,400원을 위로 올라타는 게 일단 급선무인 거고, 이 9,400원 위로 올라탄다면 15,000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15,000원과 9,400원의 중간값이 12,000원 부근이에요. 어디? 여기. 기존의 고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 차트의 죽는 모양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어깨 만들고, 머리통 만들고, 다시 한번 어깨 만들고. 그죠? 그런 어깨를 여기서 한번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여기랑 다르게, 몸통으로 지지했던 자리랑 다르게 여기는 윗꼬리만 달렸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몸통을 살포시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눌리면서 죽어야 차트에 명분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머리통, 다시 어깨. 그래야 뭐가 나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못해도 이 12,000원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12,000원 넘기면 다시 한번 15,000원대 이 박스 상단을 때리러 올라갈 수 있고, 밑으로는 8,600원을 지지하는지만 단기적으로 확인하자. 깨지면 버리고 다시 올라타면 사고, 뭐 그런 관점으로 종목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남은 연휴 뭐 마지막이긴 하지만 잘 마무리들 하시고 내일 시장에서 성공 투자 하시면서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